제가 사실 재밌는 썰을 좀 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다 할 재밌는 썰이 없어서 그나마 이제 살면서 좀 기억에 나는 재밌는 썰을 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20시간 사귀고 헤어진 썰입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때 사귄 거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일단 저는 대졸입니다. 그분이 이제 특정되면은 좀 그러니까는 최대한 이제 숨기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생회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학생회에서 처음 뵌 분이었고요. 같은 과이자 이제 학생회에서 처음 뵌 분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 겸 뭐 개강총회 이렇게 해서 있는 술자리가 있었어요. 그 술자리가 끝나고 2차로 이제 학생회들끼리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막 남녀끼리 섞여있는 술자리 가면은 랭킹 게임, 뭐 이미지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귓속말 게임 이런 거. 동기를 제외하고 나서 말을 좀 섞어보신 분이 그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을 상위권으로 뽑았었고 1위는 약간 그 회식 자리에 잘 못 끼는 것 같은 친구를 1위로 뽑았어요. 그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었죠. 그러고 이제 3차로 노래방까지 가가지고 이제 제가 잠시 바람 쐬러 나가는데 그분이 바람 쐬러 제가 혼자 나가는 거에 따라오신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별한 지 2달 정도 됐었거든요. 좀 마음이 그렇게 막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뭔가 약간 연애 관련된 막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셨는지 저한테 갑자기 근데 객관적으로 너 진짜 예쁘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성분께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약간 응? 아 고맙다 하고 말았죠. 아침 7시까지 놀아가지고 국밥 먹고 그때 헤어졌거든요. 그때 저랑 친한 언니랑 귀가 길이 겹쳐가지고 이제 친한 언니랑 둘이 집에 가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야 땡땡이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가? 뭔가 근데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떠볼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근데 너 이상형이 뭐야? 라고 그 언니가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때 갔던 노래방에서 붕붕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장난식으로 아 나 붕붕 안 부르는 남자 이랬거든요. 사실 진심이긴 했는데 근데 진짜 랭킹 게임, 이미지 게임, 기수말 게임 이런 게임 진짜 누군가에겐 폭풍이 진짜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언니 분께서 진짜 떠본 결과 그분께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이게 진짜 오피셜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이제 뭐 같이 붙어있을 시간이 많고 MT 때 둘이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복도에서 상주를 서게 돼서 상주를 서는데 그냥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분도 이제 그 언니가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약간 내가 왜 좋은 거야? 하면서 약간 금사빠야? 왜냐면은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우리가 안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대체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을까가 그냥 궁금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거를 약간 그분은 약간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술을 진짜 자주 마셨거든요. 그냥 그 술자리에 한참 재미 붙였을 때여서 술을 진짜 자주 마셨는데 그때 술을 마실 때마다 이제 저한테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어디가 그렇게 별로야? 적극적으로 마음 표현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처음부터 막 거절을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해주신다는데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인지 한번 이제 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애초에 만난 지 그냥 사람 존재 자체를 안 지가 몇 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연락도 몇 번 해보고 이제 학생회 생활하면서 지내보면서 이제 뭐 알아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마음을 먹은 지 3일 정도 만에 제가 이제 딱 생각이 든 거죠. 아, 약간 나랑 진짜 결이 안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계속 봐야 되는 분인데 그분을 민망하게 만들면서까지 거절을 하기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영화 보러 가자, 뭐 점심 먹을래 하시면 그냥 애써 둘러둘러 거절하면서 그냥 적당히 이제 거리를 유지를 했어요, 저는. 근데 사실 말이 둘러서 거절한 거지 그냥 너무 완곡한 거절이었어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영화 뭐 개봉했던데 보러 갈래? 하면은 아 아니야 괜찮아 친구랑 봐 약간 이런 식. 근데 이게 점점 약간 그분이 흑화를 하시면서 술만 먹으면 이제 저한테 마음을 표현을 하시던 게 내가 어디가 그렇게 별로야? 내가 뭐가 그렇게 꿀려?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 흑화를 하셨어요. 아 나는 오빠한테 마음이 없다 하고 말하는데 이게 점점 흑화를 하시면서 매번 술 드실 때마다 그러시니까 야도 지치고 약간 화가 나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꽈팅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저의 꽈팅 소식을 접하고 약간 마음이 좀 많이 조급해지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화로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그렇게 별로냐?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어디가 그렇게 별로야? 그날은 이제 약간 악마의 열매를 드셨는지 아니 지옥 탈출 한번 하고 오셨는지 가볍게 한 번만 만나봐라. 나 진짜 오빠 안 좋아해. 나 진짜 오빠 안 좋아해. 나 진짜 오빠 안 좋아해. 아 진짜 가볍게 한 번만 만나. 너 나 안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 그냥 진짜 가볍게 한 번 만나. 나도 너한테 그렇게 진심 아니야. 그냥 한 번 만나봐 그냥.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애초에 가볍게 만나는 성격도 아닐 뿐더러 계속 이제 거절했는데 그때 거의 2시간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그때 너무 진절머리가 난 나머지 돌아버려서 오케이를 한 거예요. 너가 나 안 좋아하는 거 알아. 나 그냥 한 번 만나봐. 진짜 만나봐. 아니야 제발 아니야 제발 아니야 제발 아니야. 알았어. 이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분께서 진짜? 진짜? 와 근데 나 진짜 이 말 하고 싶었어. 사랑해.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해라는 말을 듣자마자 진심으로 좆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위가 좀 약해서 야식 같은 거 먹으면 다음날 숙취보다 센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새벽 3시였는데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엽떡을 시켜서 반통을 다 먹고 잤어요. 새벽에 그냥 난 진짜 쓰레기다. 그러고 그냥 좆됐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새벽을 보내고 다음날에 그지 같은 컨디션으로 제가 그때 당시 카페 알바를 했어가지고 또 알바하는 곳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진짜 이거 어떻게 헤어지지? 이거 진짜 어떻게 정리하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서 당장 이거 오늘 안에 이거 진짜 타임어택이다. 오늘 안에 얘기 안 하면 이건 죽을 뿐이다. 카페 알바를 막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 알바하는 곳에 오신 거죠. 과제를 하면서 제가 알바하는 걸 기다렸다가 저를 이제 약간 집에 데려다 주시고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안 그래도 돼 괜찮아. 아니야 진짜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발 가줘. 부탁이야. 그냥 가주면 안 돼? 라고 했어요. 한 모금 정도 마신 블랙밀크티를 다시 리턴바에다가 두시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진짜 어디다가 털어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너무너무 답답한데 이제 학생의 사람들한테는 이제 말을 못하겠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냥 친한 후배한테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알바 끝나고 다 털어놨죠. 선배 진짜 좆된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뇌가 녹은 상태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집에서 이제 카톡으로 그분께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진짜 가볍게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빠가 생각보다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음날 11시쯤에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생각하다가 10시, 11시쯤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20시간의 긴 여정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이 모쏠이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저 이후로다가 딱히 따로 연애를 안 하셨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연애 해봤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횟수로 치지 맙시다 우리. 근데 솔직히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만큼 저를 좋아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저를 품기에는 그릇이 넓으신데도 그냥 제가 존나 컸다. 근데 또 이렇게 끝나면은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이 뒤로 계속 이제 만나야 되는 사람이니까는 만나면 인사하고 뭐 안녕하고 뭐 학생애들끼리 뭐 술 마실 일 있으면 같이 마시고 막 하면서 놀았어요. 제가 어느 날 학교 앞 술집에서 누군가 제가 인스타를 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께서 저를 이렇게 다른 곳을 부르더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진짜 네 잔인하다.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대체 내가 어디까지 거절을 해야 할지 진짜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전에도 약간 좀 화가 쌓일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날이 있어가지고 코너 갈 사람 하고 이제 불렀는데 그분 왜 이렇게 필참하세요, 근데? 아니, 아무튼 근데 그분 다른 학생분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너를 갔는데 노래방이니까 신나서 가요. 노래 부르다가 장난을 친 거예요. 제가 원래 평소에 장난을 좀 많이 쳐요. 그래서 장난을 쳤는데 내가 전 여친한테 이런 얘기를 듣다니. 근데 저는 다른 분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전 여친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마이크로 머리를 때릴 뻔했어요. 그런 일들이 좀 약간 몇 개가 쌓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날 제가 어떤 분의 인사를 딴 날에 저의 인내심이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냥 당황스러운 마음에 하고 말았는데 다음날에 이제 또 아까
이 얘기를 유일하게 했던 후배에게 또 이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할수록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 근데 진짜 못 참겠다. 나 진짜 못 참겠다. 나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니 잠깐만 참아봐요. 진짜 잠깐만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참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 보면서 생각 곰곰이 해보는데 진짜 곱씹다 보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후배에게 아니 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카톡을 남기고 제가 그 후배에게 바로 카톡으로다가 이따가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냐 라고 그 후배에게 남겨가지고 그날 밤 전화를 했죠. 그냥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막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혹시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은지, 내가 어디까지 거절해야 되는지, 아니 나는 오빠가 이성적으로 안 보인다고. 엄청 막 왈왈된 거죠. 미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의 극대노 사건 이후로 그 뒤로 완전히 끝났어요. 그분이 저를 피해 다니셨고, 만약에 이제 학생회 관련된 일을 하다가 소수로 이제 남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그냥 뭐 말을 몇 마디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사이로 지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후일담으로다가 그분이 저를 좋아했던 걸 아시는 분들 앞에서 이제 한삼이? 그 정도 아니야. 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존나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해에 제가 도화살이 제대로 꼈는지 약간 많은 분들이 좀 스쳐 지나가셨었거든요. 연애를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뭐 관련해서 썰을 풀 날이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백도 공격이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한 것에 대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거절을 했음에도 그분께서 이제 손흥민이셨는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다가 재밌는 썰이 되셨길 바라며 안녕.